설 연휴 기간 수도권 확진자들이 동해안 관광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군 보건당국이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평가에서 동해안 시군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강원도는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종착역인 속초역과 진입 구간의 지하화를 놓고 속초 지역 시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동해안 지역에 눈이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이 우려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 연휴 기간 수도권 확진자들이 동해안 관광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각 시군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광진구 확진자 3명이 강문과 주문진, 교동의 음식점과 커피숍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돼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 동해, 삼척시도 수도권 확진자의 방문 일시와 장소를 공개하고 방문지 소독과 접촉자 분류에 나섰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늦게 강릉에 사는 50대 한 명이 코로나19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외 여비를 예산에 반영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예산을 즉시 삭감하라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올해 국외 여비 예산으로 강릉시가 60% 증액된 2억 1천여만 원을, 시의회가 6,030만 원을 반영한 것과 관련해 시민들과 고통 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즉시 삭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릉시민행동도 강릉시와 시의회의 국외여비 예산 반영과 관련해 코로나로 신음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2026 ITS 세계총회와 2022 세계 합창대회 준비를 위한 신규 예산이 책정됐다며 이를 제외한 국외여비 예산은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재정운영평가에서 시 단위에서는 동해와 강릉, 삼척 등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춘천과 원주의 평가가 좋지 않고 강원도 역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분석해 평가한 결과 전국 75개 시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동해가 6위, 강릉이 7위, 삼척이 8위로 나란히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1년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 이후 재정 운영을 강도 높게 쇄신해 예산 전반에 대한 사전심사, 사후평가를 엄격히 시행하는 한편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전담팀을 조직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지난 2018년 지방채 309억 원을 전액 상환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채무액이 0원이었고 이자 부담액 25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발빠르게 소상공인과 중위소득층 이하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438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83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1,697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세액 수입 등 자체 수입에 대해서 확보한 노력과 세출에서는 채무 제로와 또한 행사 운영 경비라든가 업무 추진비 이런 것 절감을 통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정성군은 전국 82개 군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1년에 80억 원 안팎의 재산세 징수로 비슷한 인구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자체 수입 비율이 좋고 지방세 징수율도 98.35%로 나타나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와 경상비 절감, 부동액 감소, 지방세 주기 상환 등 13개 재정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재정 분석 군단위 전국 1위를 달성하게 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천, 양구, 철원이 각각 5, 7, 9위로 접경지역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횡성군 역시 8위로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행정안전부 자료에 근거해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 계획성 분야에서 모두 52개 지표를 통해 지방 재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각 지자체의 재정의 효율성이나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습니다. 지자체 간 비교가 쉽도록 재정 운용 상황을 평가 산출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표 개수나 가중치도 매년 조금씩 변하고 그래서 올해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들, 재정운영 지표들이 좀 우수한지 아닌지 좀 보는 평가 지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올해 시단위에서는 춘천 46위, 원주 51로 평가가 좋지 않았고 영월군도 도내 군 단위에서는 최하위인 71위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역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위로 최하위권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과 기능, 분담의 균형, 재정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재정 문제 해소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속초시가 동서고속화철도 속초역과 진입노선 지하화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도심 구간 단절을 막기 위해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비 증가에 따른 개통 지연을 우려하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2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에서 속초까지 93.7km의 철도가 놓이게 됩니다. 종착지는 일명 소야벌로 불리는 속초시 조양동 일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종착지인 속초역과 인근 노선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철도 교량이 들어서면 인공구조물이 설악산 조망을 해치고 도심이 양분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도심권의 일부가 이제 절단이 되고 또 설악권이 조망권을 훼손하는 부분, 또 토지 이용도가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상보다는 지하화나 반지하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목소리와 또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들어서 속초시 입장을 정리를 하고. 하지만 지하화로 설계가 바뀌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고 공사기간도 길어져 개통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 이상 본 예산 대비 예산이 증액이 되게 되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속초시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마련되면 국토교통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의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여야 당별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특위 명분은 사라지고 감정이 섞인 정쟁으로 전락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특위 구성 논의는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 탓에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 코로나19 특위 구성을 발의한 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입니다. 각 상임위로 나눠진 여러 분야 대책들을 특위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주 뒤 올해 첫 운영위원회 심사에 오른 특위 구성 결의안.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문제를 정쟁화시켰다고 결의안을 반대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에겐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도민들의 코로나19 피해를 가지고 이렇게 정쟁화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의원의 한상으로 이렇게 약간 자괴감이 들 정도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을 뿐 정쟁화시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강원도민을 위해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힘을 합하자는데 무슨 정쟁이고 무슨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십니까?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지난 지금 특위 구성은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잘못 건드려 놓으면 벌집을 쑤시는 것과도 같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놓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치열한 공방 끝에 거수 표결로 이어졌고 결과는 국민의힘 3명 찬성, 민주당 6명 반대, 기권 한 표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원도민들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제가 생각컨대 강원도 의회는 존재의 가치도 없고 죽었다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독이라고 맞대응하면서 갈등은 고조됐고 한때 정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첫 회기부터 강원도 의회는 협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처리해야 할 안건과 예산안 심사에서도 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올겨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내륙 지역과 달리 동해안은 강수량이 적어 가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저수율은 떨어지고 있고 산불 발생 위험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남대천 상류. 물이 흐르고는 있지만 곳곳에 바닥을 드러낸 곳이 적지 않습니다. 눈이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하천이 말라가는 모습입니다. 올겨울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린 것과 달리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영동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5.8mm에 그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평년 강수량보다 92% 줄었고 139.45mm의 누적 강수량을 보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96%나 줄었습니다. 저수지의 저수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의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은 54%로 절반만 채워져 있습니다. 이 같은 겨울 가뭄이 지속되면 농번기와 겹치는 시기에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강우가 없을 경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 외에 지금 우리가 하천수나 타 이제 저수지를 활용해서 용수 공급을 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자 산불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과 지자체들은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산불 상황실을 운영하며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초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으며 대형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속초시가 현재 가뭄 관심 단계 상황이고 강수량이 크게 늘지 않으면 2달 뒤에는 영동 지역 전역으로 가뭄 관심 단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동해시 천곡동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불이 나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불이 나자 진화 차량 16대와 인력 30여 명이 동원돼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진화됐고 인근 주택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유해 연기가 많이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전기압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성 민통선 지역으로 북한 남성이 내려온 것과 관련해 고성 통일전망대가 이틀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고성군과 통일전망대에 따르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 당국이 민통선 출입을 통제하면서 통일전망대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통선 안에 있는 DM지박물관은 겨울철 한파에 시설물들이 피해를 입어 이달 말까지 보수 공사를 한 뒤 다음 달 개장할 계획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 학점제가 빠르면 2023년 도내 일반고에도 도입됩니다. 교육부가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은 이보다 앞선 2023년까지 전체 일반고 대상 연구 선도학교를 지정해 미리 고교 학점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160개 과목에 걸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15개 과목은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 대학 대부분이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강릉원주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고 가톨릭관동대는 등록금 동결과 함께 입학금을 지난해보다 50% 내렸습니다. 강원대와 춘천교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 상지대, 한라대도 등록금을 동결했고 경동대는 1.197% 인상을 결정해 유일하게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대학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가 동서 6축 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인 영월 삼척 구간의 조기 개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강원 남부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동서 6축 고속도로 영월 삼척 구간이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중점 추진 사업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균형 발전과 강원 남부권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제천에서 삼척까지 121km 전 구간이 동시에 착공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척시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6조 원의 부채를 가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건 동반부실을 초래하고 광해관리공단 본래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게 될 거라며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낡고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올해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40년이 넘은 오래된 건축물 55동을 점검해 결과에 따라 추가 진단과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준공 후 40년이 지난 건축물은 4년마다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680동을 점검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